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텔레그램이랑 밴드도 많이 입장을 해주셔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의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을 또 한번 체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뮤논시아 관련돼서 유상증자가 유한양행이 100% 참여하면 호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증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는 전부 다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텔레그램이랑 혹시라도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유한양행은 790억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100억까지만 이제 참여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악재죠. 악재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공론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나오면 한번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하다.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미리 보시고 나셔서 그리고 만약에 요 노이즈가 다 끝나고 바닥에 나왔는데 다시 돌린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유증을 청약을 성공을 시키려면 이제 유한양행도 많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주주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일단은 노이즈가 나오는 구간은 우리가 조심을 하자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도 말씀드리고 나서 좀 바닥 다지고 오늘은 뭐 큰 변동성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빠지진 않고 있어요. 바닥 짚고 올라가는 추세 잘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전에 한번 이제 3천당 제약은 추세를 깨면 조심하자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내일의 테마에서 제가 요때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단순하게 계속해서 무조건 바이오는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버텨볼 만한 종목은 버텨도 된다. 다만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 또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자라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종목은 HLB 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계실 거고 얘가 이제 클래스 2 요걸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요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오늘 제가 좀 더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제가 전에도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러 번 추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구간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익이 나오는 구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이 나왔을 때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요런 것들을 체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HLB는 클래스 2 분류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224일선을 지키고 있는 구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완전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까지는 아니다. 그 부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HLB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HLB가 갖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리보세나립이죠. 이 리보세나립에 대한 임상 데이터 물론 얘 하나만이 아니라 병용요법을 통해서 캄렐리주맙 잘려서 안 보이네요. 여기다가 적게요. 이렇게 리보세나립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의 임상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은 뭐 부작용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중앙생존값 이 중앙생존값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23.8개월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의 24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약물을 보시면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중앙생존값을 보면 보통 한 12개월에서 14개월이에요. 근데 캄렐리주맙이나 리보세나립을 사용했을 때 이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있었던 중앙 생존값 이 생존값에 대한 기간이 12개월에서 14개월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게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임상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2배가량이 더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HLB가 뭐 CMC에 대한 문제를 못 풀었다니 얘네들은 어차피 뭐 CB를 뜨고 BW를 뜨는 사채 장사를 하는 사기꾼이라니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CB 뜨고 BW 뜨는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계수 늘어나고 이제 헐값에 일부 투자자 흔히 말하는 사채업자죠. 이 사채업자들한테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사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일단은 HLB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자본금 조달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겨낼 만한 기업에 대한 멀티플, 특히나 바이오는 임상 데이터가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보면은 캄렐리주맙이나 리보세나랩에 대한 병용요법이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와가지고 BCLC 등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죠. 이 BCLC에 등재가 되는 게 원래는 상용화가 되고 나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 BCLC 바로세널러나 이제 병원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이제 의학계에 대한 교과서 내비게이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의사들이 보는 기준점이 되는 게 이 BCLC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상용화가 되고 나서 데이터가 쌓이고 이거 써볼만 한데 라고 하면 그때 BCLC에 등재가 되는 건데, 얘는 간암치료제 쪽으로는 워낙 임상 데이터 주강생존 값이 거의 뭐 깡패 수준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도 BCLC에 등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는 이미 이 임상 데이터를 정말 미친 데이터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CMC 문제.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또 수익성에 대한 기업의 가치평가의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든다 하더라도 FDA 승인을 받아서 팔 수가 있어야지만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게 납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 그리고 의학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CMC 문제가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오기 전에 이번에 HLB 그룹이 바이오 총괄 회장으로 김태한 회장을 이번에 또 영입을 했습니다. 옛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초창기 때부터 가져와서 전 세계 GMP 시설을 1위로 만들어낸 그분이 이번에 HLB로 왔는데, 중요한 거는 CDMO 사이클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든 게 바로 김태한 회장이고, 이 CDMO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CMC입니다. 이 CMC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풀 수가 있는 사람을 영입을 했다라는 거는 대놓고 이번에 CMC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내겠다. 그리고 이번에 실사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이 실사가 오기 전에 김태한 회장이 먼저 실사를 받겠죠. 그러니까 1차 컨펌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에 FDA 승인을 또 다시 한번 CRL 신청을 한 거고,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실사 검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클래스 2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저도 약간은 기대했습니다. 클래스 1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적사항을 3가지로 줄여놓고 나서 이 3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서류 보완으로 정말 완벽했다라고 하면은 클래스 1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FDA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껴있어서, 중국 기업 항서제약이 껴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문제예요. 항서제약이. 그래서 이 CMC 문제를 확인하러 일단은 실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는데, 원래는 막 2주 정도 걸려요. 원래는 이거를 서류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거를 실사를 갈지 아니면 서류만 검토를 해서 클래스 1으로 갈지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뭐 신청하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래스 2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 니네 기다리고 있었어, 일단 보러 갈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나왔다라는 게 악재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죠. CMC 문제고 이제 실사를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2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클래스 2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렇게 막 주가를 크게 밀만한 악재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과민 반응이 나왔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 CMC 문제에 대해서 실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거 실사하고 나서 보통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한 7월쯤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월까지 심사가 들어가면서 HLB가 누를 수 있는 이벤트나 악재는 다 나왔다는 거죠. 클래스 1이냐 2냐, 이게 진짜 마지막 악재였거든요. 심리적으로 털 수가 있는. 근데 이 클래스 2가 나온 것까지 다 반영이 된 가격이 요 구간이고, 다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224일선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 구간에서는 12가 상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엑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 어차피 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올려야 되고 클래스 2까지 반영이 다 된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7월까지는 우리가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이 재료를 활용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이번에 CMC 문제 뭔가 얘기가 잘 풀렸나 본데 이런 식으로 알아서 좀 주주분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뉴스에 대한 언론 보도도 이런 식으로 뭐 긍정적인 시그널 막 이렇게 막 기사를 쓰면은 알아서 살붙이기가 들어가면서 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224선 이탈하면은 손절한다라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 가이드라인 딱 잡아놓고, 그리고 여기를 횡보하다가 올라가면 그냥 쭉 끌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HLB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중앙생명값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얘가 또 추가적인 물질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리라푸그라티닙, 이 담관함 관련된 데이터도 워낙 이상해서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에 대한 방향성이 쭉 간다라고 하면은 얘도 베스트 인 클래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을 또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은 잘 만든다, 임상은 잘한다. 이거는 HAB가 좀 진짜 잘하는 거고, 또 하나 잘하는 건 뭐예요? 12팔기. 이 12 세력들이 올리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2 애들이 상장을 했고, 그리고 얘들이 어차피 수익을 보고 엑시트 하려면 주가를 여기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다방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힘든 건 뭐예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가냐? 요게 제일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상승에 대한 트리거, 재료가 딱 만들어져야지만 제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납득이 가는 상승이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금감원에 대한 시장 감시단도 이제 세력들을 잡으러 안 갑니다. 보통 이제 작전을 하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 타이밍을 재고 나서 올려야지만 저거는 뭐 재료 때문에 수급이 쏠려서 올라가나 보다, 요 정도로 넘길 수가 있는데,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100% 시장 감시단이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쓸데없이 노이즈 만들어가지고 막 밑에 끝도 없이 올려서 조사받으러 가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하다가 타이밍 노려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그때 맞춰서 쭉 올리고, 그리고 얘네들도 엑시트하고, 이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 가는 타이밍이 오면은 정말 세게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HLB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은 HLB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HLB 언제 사지? 그리고 HLB는 또 언제 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텔레그램이랑 밴드를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더보기란 누르시게 되면은 텔레그램 링크랑 밴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링크랑 밴드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무료예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브리핑이나 전부 다 이제 HAB에 대한 뭐 특이점이 나오거나 바이오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텔레그램이나 밴드 꼭 입장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제가 또 장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텔레그램에서는 종목 추천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바이오가 쉬고 있기 때문에 좀 숨죽여서 보고 있자. 그리고 좀 더 빠른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 멤버십 VIP 회원님들에게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텔레그램 무료 종목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은 VIP도 문의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